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현재 상황과 이커머스라고 하는 다소 저같지 않은 제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는 또 온라인에서 보통 이제 판매하시거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주로 보시는데, 저희 같은 온라인 셀러들은 비교적 오프라인 셀러 혹은 오프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보다는 나은 편인데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상황이 변할지 몰라서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상위 랭킹 같은 것들 모두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현재 상황이랑 저희가 하는 이커머스랑 혹은 마케팅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또 미디어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미디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저희한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 통계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한번 이커머스랑 이렇게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미국인의 21%가 웰페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통계인데요. 이 통계는 아마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알아두실 거는 웰페어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1920년대 이후 후반부에 미국의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브레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브레드 라인. 이게 뭐냐면 아마 이제 그런 과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도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사람들이 빵을 받으려고 정부에서 이제 제공하는 지원하는 빵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획이 늘어선 그런 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브레드 라인이라고 안 하고 카 라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데 가셔가지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던 중에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때 하시던지 상관없는데, 웰페어 카 라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혹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차들이 고속도로까지 쭉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게 미국의 웰페어라고 하는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을 나눠주는 것을 받으려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진짜 브레드라인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줄 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자동차로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초등학교 주차장 전체를 그런 카라인이 뒤덮고 있는 사진 혹은 영상도 있고, 고속도로 같은 데까지 이렇게 줄이 늘어선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웰페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의 소득 하위 몇 분위까지 이렇게 잘라가지고 건강보험이랑, 그러니까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둘 다겠죠. 건강보험이랑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 요즘은 이제 스탬프로 안 나눠주고 카드로 나눠주죠. 푸드 스탬프랑 그다음에 고용보험금 같은 게 있어요. unemployment compensation이라고 해가지고 무직자를 위한 그런 컴펜세이션, 월급 같은 걸 이렇게 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다 여기에 속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미국인의 한 21%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이 지원금에 현재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상황이겠죠. 미국 인구가 지금 현재 3억 3,100만 명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21%가 맞으면 한 7천만 명 정도가 지원금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뉴스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하원 예산 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영어로는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인가 그런 게 있어요. CBO라고 보통 부르는데,
근데 이 미국 하원예산위원회에서 그 미국의 2분기 GDP가 약 38%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정확하게 이 통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1분기 대비 38%가 감소한다는 건지 아니면 직전 연도 동분기 대비 38%가 감소한다는 건지 아니면 직전 연도 전체 대비해서 38% 감소한다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감소를 하던 38%면 굉장히 큰 비율로 감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CBO가 아니라 미국의 페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페드는 그 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한 곳에만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틀란타의 페드가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틀란타 페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다, 38%가 아니라 42.8%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GDP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연도에는 뭐 전복이 들어가고 어떤 연도에는 뭐 또 뭐가 있지, 채소 중에서 뭐 양파가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걸 넣고 빼는지에 따라서도 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38%냐 42%냐 아니면 뭐 모간 스탠리에서는 39%라고 한 것도 있고 뭐 어디서는 34%라고 한 데도 있고 했는데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마이너스라고 했거든요. 떨어질 것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그게 정부 기관이던 아니면 그 일반 기업이던 앞으로 향후 2분기가 향후도 아니지 이제 거의 2분기 마지막이니까요. 2분기가 어디 대비해서든지 상관없이 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니 앞으로 좀 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38%가 되게 큰 숫자처럼 보여지거든요. 보통 이제 GDP는 1% 2% 많아야 7%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옛날에 IMF 시대 그때야 뭐 우리나라 그 전에 우리나라 GDP가 뭐 이렇게 수십 %씩 오르고 했지만 지금은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8% 감소한다는 것 자체가 좀 꽤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싶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그 미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도 있고 요즘 뭐 좀 약간 뜨거운 감자긴 하지만 이제 주택을 자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월세는 아직 그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내가 집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면 월세부터 생각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전세부터 생각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으면 이제 반전세, 월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은 장기적으로 거기에 머물 생각이 없으면 이제 월세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집을 마련하겠다면 대부분 월세로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미국인 중에서 월세를 사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33.3%가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몇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있는데, 이 그 월세 빼고 그 자가로 이제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모기지라는 걸 쓰죠. 그 모기지를 쓸 때 어쨌든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8.8%가, 그러니까 이 월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가기 전에 8.8%가 그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8.8%가 포베어런스라는 걸 받고 있어요. 이게 막 항상 있는 건 아닌데 포베어런스라는 거를 받고 있는데, 이 포베어런스는 지연이라는 뜻이래요. 저도 정확한 단어 뜻은 모르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이 대출에 적용되는 방식은 제가 저희 집을 담보로 구매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게 모기지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는 건데, 은행에서는 이제 만기 상환 또는 그 뭐지 평균 상환인가 뭐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을 계속 내는 그런 상환 방법을 주로 쓰잖아요. 근데 다달이 이제 모기지를 지불할 텐데, 상환을 할 텐데, 포베어런스는 그 상환하는 기간을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예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이렇게 있으면
보통 3월부터 이제 요번에 시작한 게 3월부터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3월에 모기지 상환을 뭐 100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소베런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유예를 해줘요. 그러면 4월 달에 100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4월 달용 100이랑 3월 달용 100을 같이 내야 돼요. 근데 이때도 소베런스를 받으면 5월 100, 4월 100, 3월 100 이걸 같이 내야 돼요. 근데 이때도 또 받으면 이때는 400, 이때는 500, 이때는 600 이러면서 유예라는 게 향후까지 돈을 안 내도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에 다 한꺼번에 내라는 식의 유예예요. 이 포베어런스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정부에 의해서 6개월간 포베어런스를 주기로 하고 포베어런스를 준 은행한테는 그 기간 동안 여기서 이 100을 못 받았잖아요. 이 100 못 받은 거를 정부가 메꿔줘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저한테 은행이 300 정도의 포베어런스를 줬으면 300을 정부가 메꿔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6개월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6개월을 하기로 했다는 거는 미국 아직 8.8%만 포베어런스를 받았으니까 뭐 갑자기 50%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정부도 뭐 1년 내내 해주지 못할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돈을 찍어낸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좀 위험한 유예 기간을 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자가 시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월세 시장인데, 그 월세 시장은 이제 여기 한 것처럼 이제 내지 않고 내 길어된 내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내지 않는 건지 못 내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미국인의 대부분, 이건 이제 이전 통계이긴 한데 80% 정도가 저금이 없대요. 그냥 보통 표현은 이제 페이체크 투 페이체크로 산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미국인의 80% 정도가 저금을 받은 그달에 그걸 거의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베런스를 받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월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자금을 모아서 한꺼번에 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현재 3월 이후에 이 코비드 이게 시작된 3월 이후에 4천만 명 정도가 4천만 정도가 이제 직장을 잃었는데요. 그 직장 잃은 사람이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죠. 캐나다 인구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까지 잃은 걸 감안을 하면 향후에 이 사태가 금방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랑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처럼 온라인에서 그 마케팅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이 저희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아예 100% 끌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공개가 쉐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커머스 하는 사람, 그리고 온라인 셀러들, 온라인 마케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얘기만 골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얘기 안 하는 것들 중에서도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좋은 얘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커머스 쪽에 어떤 식으로 저희 계획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그 적합한 내용이 아니어서 뺐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이 상황에서 기회는 한국산에 대한 그런 니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마스크 부분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느꼈겠지만, 그 한국산 상품이 품질이 일단 좋고, 그다음에 믿을만하다, 뭐 그런 거 장난치질 않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경험이 쌓였으니까 한국산 생필품에 대한 니즈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웰페어에 의존해서 산다, 뭐 월세를 못 낸다 이런 얘기가 다 결국에는, 그리고 뭐 직장을 뭐 4천만 명 잃었다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의 공급 그 서플라이 체인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많이 크게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제조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일할 사람들이 없는 것과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생필품을 우선적으로 선별을 해서 미국 또는 다른 이제 좀
심하게 앓고 있는 나라 쪽으로 판매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회주의적인 관점보다 단순하게 마크업을 심하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향후 우리가 진입할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케팅 부분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직원들도 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마케팅을 컨슘하는 이제 소비 쪽에서는 다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에서 락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온라인 콘텐츠를 컨슘하는 쪽은 그러니까 수요가 그죠. 수요는 많죠.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고 콘텐츠에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광고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이게 높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광고를 이제 돌리는 쪽 회사들은 광고비를 계속 줄이고 있으니까 공급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가격이 좀 싼 편이에요, 이전보다는. 그래서 지금 저는 추천드리는 게 광고를 뭐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좀 싸니까, 그래서 저희 사이트로 사람들을 뭐 어떤 거 뭐 유튜브가 됐던 뭐 페이스북이 됐던 구글이 됐던 어디든 상관이 없이 사이트로 와서 여기에 픽셀을 심잖아요. 이 픽셀을 계속해서 이제 AI를 러닝 시키는 거니까 픽셀에 계속 그 노출이 되도록 하셔서 이 향후에 이 시기가 지나면 또 이제 비싸지는 시기가 올 거잖아요. 이때는 이 픽셀 한 사람들을 리타게팅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로컬라이크 오디언스나 시밀러 오디언스를 통해서 그런 광고를 하면 좀 더 싼 가격에 할 수 있으니까 잠재 고객군을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 광고를 많이 돌리라고 한 부분도 그렇고 여기 뭐 판매하라고 한 부분도 둘 다인데, 광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컨버전,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로 연결되는 거는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픽셀을 통해서 잠재 고객군을 최대한 싼 가격에 모아놓은 다음에 향후에 정상화가 되면 그 픽셀 된 사람들 또는 픽셀 된 사람들과 로컬라이크 시밀러한 사람들에게 광고를 돌리는 걸로 리타게팅 하는 걸로 준비라는 차원에서 이건 하는 거고, 물론 이제 판매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구매력이 딸리니까 판매도 많이 안 되겠지만, 그 월마트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큰 오프라인 체인점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고 상품 시장에 뛰어들었대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중고 상품을 팔아본 적이 없거든요, 월마트는. 그런 업체에서조차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기대치를 많이 낮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라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마트가 기대치를 낮췄으면 저희도 당연히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상품의 판매, 조달, 마케팅을 통한 향후 잠재 고객군의 모집, 그리고 기대치를 낮추고, 현재 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구매력이 다운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거는 이전보다는 약하다. 그러니까 향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수준으로만, 혹은 잠재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으로만 진행을 하자라는 이 세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요즘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미국의 되게 유명한 회사들이 2008년 이후에 그 리세션 기간에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는 얘기가 계속 돌아요. 뭐 슬랙도 그랬고 왓츠앱도 그랬고 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핀터레스트,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다 그때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리세션 기간에 시작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 크라이시스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결국 이 위험 속에서 기회를 더 잘 찾는 사업가가 그 다음에 도래할 긴 호황기에 큰 수익을 누릴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상황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상황은 워낙에 잘 아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